자, 이어서 오늘은 중국 얘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네. 자, 오늘 백은비 연구원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중국 증시 한 줄 평으로 딱 줄인다면 어떻게 줄여볼 수 있을까요? 네. 사그라들지 않는 경기 회복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그 정찰 풍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좀 고조가 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지속이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화돼가고 있는데요. 중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9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은 이제 중국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작년 12월 25일에 이제 29.2%로 정점을 기록한 다음에 2월 6일 날 1.5%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세종 역시도 오미크론 계열이 90% 정도로 새로운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1월 신규 위안화 대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하면서 투자 심리에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이 작년 한 해 금리를 한 차례 정도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소 부족해서 신규 대출이 좀 부진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리오프닝 효과로 기업들의 기대 심리가 좀 크게 개선이 되면서 중장기 대출이 지속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민간 대출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추가적인 안정화 조치를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이 진짜 빠르게 좀 코로나에 감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씩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중국 이슈들이 있다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되었다는 점인데요. 11일부터 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1월 1주차에 그 19.6%에서 1월 5주차에 1.1%로 이제 감소를 하면서 중국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이 입국 제한을 풀면서 중국도 수일 내로 한국발 비자 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국의 비자 발급이 정상화되면은 아무래도 비즈니스 영입 중심으로 왕래가 회복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비자 발급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입국 전후로 코로나 검사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방역 조치를 좀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도 똑같이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관광 여행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와 중국의 갈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양국의 왕래가 다시 재개된다는 점은 이제 우리나라 여행이라든지 항공, 호텔 면세 이런 관련 기업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중국 왕이 정치국 위원회 미넨 회담 가능성입니다. 오는 17일부터 19일 날 미넨 안보회의에서 그 블링컨 국무장관과 왕이 정치국 위원이 만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대면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회담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양국의 긴장감이 단순간에 해소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회담이 진행되는 시점이 미국의 대만 방문 그리고 중국의 러시아 방문 이후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의 외교 노선이 기존의 뭔가 강경한 그런 전략 외교를 유지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미국의 대중 강경 노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월 말에 미국은 AI나 반도체 이런 첨단 산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 제한을 강화하는 해외 투자 제한법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연기금이나 VC 투자들의 중국 투자 제한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미국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비중이 점차 줄어들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시아 전반에 이제 외국인 투자 심리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결국에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는 비자 갖고 좀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고
미국하고 중국 자체의 또 미넨 회담 가능성이 또 아시아 시장에 미칠 영향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들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일정도 좀 언급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5일 날 중국의 정책금리인 MLF 금리가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 만기 도래하는 영래포 물량이 1.3조 위안으로 많기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 정상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1월과 같은 2.75%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사실상 기준금리라고 불리는 LPR 금리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2월 달 같은 경우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다들 안 나오는 구간이라서 이 정책금리가 발표되는 이 15일 정도에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련된 경제 지표 일정들 잘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 차이나에서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